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제가 부모가 돼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식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당연한 말인지 저절로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들을 위해서는 뭐든 희생할 수 있겠고 아들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죠. 그런데 똑같은 부모라고 해서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인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때는 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오늘은 한때는 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부모도 저럴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사람, 또 제 아들의 친부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 전남편과 관련된 사연을 말이죠.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저와 남편은 결혼해서는 안 될 사이였습니다. 처음부터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바로 종교 때문이었죠. 저희 집안은 외가 쪽이 불교긴 했지만 엄마도 무교에 가까웠고 아빠도 저도 모두 무교였어요. 보통의 집안처럼 명절마다 제사를 지내는 그 외에 다른 종교 활동은 하지 않는 집안이었죠. 그런 저희 집과 달리 남편의 집안은 신실한 개신교 집안이었습니다. 대대로 개신교 집안이었던 남편의 친할머니께서 한국전쟁 때 북한군을 피해서 내려와 비슷한 처지의 실향민인 할아버지를 교회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셨다고 했죠. 그때부터 남편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다 신실한 개신교 집안이었어요. 가족 중 누구 하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무교인 사람이 없었고 집안 사람 중에는 목사인 분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집안에 제가 나타난 겁니다. 사실 저는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취한 적도 없고 깊이 생각한 적 없었어요. 종교적인 활동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죠. 그랬던 이유로 제가 무교인 게 남편의 집안에서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일부러 다른 사람이 믿는 종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고 싶지 않았고 최대한 존중하고 싶었으니 서로 지킬 것만 지키고 살면 되고 시어머니 될 분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가기 일주일 전 남편이 제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이거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인데 이거라도 외워두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 교회 다니다가 요즘엔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서 주일 예배하고 있다고 말해뒀거든?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돼. 나머진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교회를 다닌다니? 그리고 이걸 내가 왜 외워? 설마 나보고 거짓말하라는 거야? 실은 우리 엄마가 종교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셔. 우리 집안 전부 기독교인 거 알지? 그래서 모태신앙 아니면 안 되거든. 근데 별거 아니야. 그냥 교회 다녔다고 하면 끝이야. 어쨌든 나보고 거짓말 하라는 거잖아. 난 싫어. 내가 종교 안 믿는 게 잘못도 아니고 그게 결혼하는데 문제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거짓말까지 해? 그리고 결혼해서 가족이 되면 얼마나 숨길 수 있겠어? 지금 당장 주기도문? 이런 거야 외운다고 해도 찬송가라도 부르자고 하면 나 하나도 모르잖아.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시겠냐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우리 집 모태신앙 아니면 안 된다니까? 나라고 너한테 이러고 싶겠어?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잖아. 그때 결혼을 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결혼을 물으는 게 엄청난 잘못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남편이 좀 오버한다고 생각했죠. 사실 제 입장에서는 남편 집안의 태도가 절대 이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설득에 못 이기는 척 예비시댁에 찾아가기 전까지 외우라는 걸 달달 외웠습니다.
시댁에 가서는 거짓말도 했죠.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결국 들키게 되어 있었어요. 꼭 그때 들키지 않았더라도 제가 죄책감에 곧 모든 걸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결혼을 코앞에 앞두고 남편과 제가 입을 맞춘 거짓말이 드러나자 시모는 난리가 났습니다. 감히 거짓말을 해? 너 정말 대단한 애구나. 시어머니 될 사람 만나자마자 거짓말이나 하고. 하기야,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이 세상 뭐가 두렵겠니? 긴 말할 것 없고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고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짓는 일이니. 어머님, 제가 거짓말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문현 씨와 결혼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이 사람 보고 거짓말하라고 했던 건 저였어요. 도저히 이 사람과 종교 하나 때문에 헤어질 수 없어서 그랬다고요. 그러니 제 잘못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어요. 절 욕하세요. 그래, 이거 봐라. 문현이 네가 왜 전에는 하지 않던 거짓말을 한 줄 아니? 그게 전부 제 곁에 붙은 귀신, 마귀 때문이야. 제 옆에 있는 마귀가 천국 가려는 널 붙잡고 지옥으로 빠뜨리려고 너한테 거짓말하도록 꾸민 거라고. 종교 때문에 사람의 진심과 상식이 통하지 않던 시모로 인해 파혼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며 저와 남편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시댁 가족들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죠.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 처음 시댁으로 갔을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다들 제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라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지만 눈치가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시댁 식구들만의 비웃음과 조롱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더 그러는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성경 구절을 읊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무시하면서 말이죠. 그럼 우리 욥기 16장과 19-1부터 22까지 읽자. 엄마, 근데 새언니는 성경책이 있어야 할걸요? 언니 아직 성경 못 외우죠? 네? 네, 아직은요. 됐다. 언제 쟤 찾는 거 기다려주고 있니? 넌 그냥 우리가 읊는 거 들으면서 새겨들어라. 자, 하자. 그래요, 언니. 원래 언어도 듣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집중해서 듣고만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성경 읊기와 찬송가는 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꿰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죠. 아마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가시방석이고 몸은 어찌나 결리는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그런 시간을 일부러 가지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제게는 더 힘들기도 했죠. 그래도 그때는 육체적으로 큰 고통은 없었습니다. 조금 불편한 건 만삭인 배를 부여잡고 교회를 가야 했던 것 정도였죠. 그것도 전부 시모 때문이었어요. 저는 시모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러다 아들 서준이를 낳고 난 뒤로 그야말로 고생스러운 10월드가 시작됐습니다. 갓난아기인 서준이를 혼자 돌보는 것도 힘든데 그 와중에 교회 권사였던 시모 뒤를 쫓아다니며 교회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잡일은 제가 전부 다 해야 했어요. 그걸로 시모에게 인정이라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돌아오는 건 항상 핀잔뿐이었죠. 넌 뭘 시키면 잘하긴 하는데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서 그런지 왠지 다 믿음이 안 가고 찝찝하다. 이 좋지 않은 기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 평생 가려나? 없어지려면 네가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야 하나? 아무리 노력해도 잘해도 돌아오는 건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개신교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비아냥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신혼 3년 차까지는 사랑꾼이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가정보다는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힘들고 귀찮아 제게 전담시키는 듯 보였죠. 여보, 나 이번 주 토요일 날 친정에 다녀와도 되지? 우리 지선이 결혼식 때문에 내가 도와줄 게 있어서. 토요일 날? 그럼 서준인 당신이 데려가?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녀야 할지도 모르는데 서준이를 어떻게 데려가? 당신이 하루만 봐줘. 뭐? 내가 하루 종일? 안 돼. 그리고 나 토요일 날 회사 나가봐야 돼. 뭐? 아까는 토요일 날 영화나 잔뜩 볼 거라고 했잖아. 그건 회사 들어가 봐야 하는 걸 깜빡해서 그렇지. 어쨌든 그날 안 돼. 그런 일이 한두 번이라면 우연이겠거니 생각하겠는데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거기다 처음에는 육아가 귀찮아서 회사를 나가던 남편이 욕심이 생겼는지 정말 가정도 등한시한 채 일에만 매달리고 회사에 잘 보이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야 먹고 살 기본적인 걱정은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남편의 일 집착이 심해지더라고요. 나중엔 아이가 아빠를 낯설어 할 만큼 저 역시도 오랜만에 본 남편이 어색할 만큼 말이죠. 시댁과 갈등을 겪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까지 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든 남편이 정말 남의 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이 쌓였고 결국 폭발하게 됐죠. 당신 나랑 말 좀 하자. 지금 우리 가정이 정상인 것 같아? 당신이 아이 아빠로서 내 남편으로서 잘하고 있는 것 같냐고. 뭐? 밖에서 시달리고 왔더니 왜 집안에서까지 난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서준이 놀아준 게 언제가 마지막이야? 나랑 대화한 거는? 너무 한참 전이라 생각도 안 나지? 바빠서 그런 걸 어쩌라고. 내가 시간이 남아 도는데 그래? 시간이 있어도 당신 방에 밖에서 나오질 않잖아.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럴 거면 내가 혼자 사는 것과 뭐가 달라? 우리 서준이는 아빠 없이 자라는 것과 뭐가 다르고. 서준이가 당신 낯설어하고 무서워하는 건 알아? 당신은 당신 자식에게 그런 식으로 인식되고 싶어? 뭐? 서준이가? 아니 쟤는 지 엄마를 닮았나 자기 가족을 밀어내? 나 참 닮아도 좋은 걸 닮는다. 뭐? 날 닮아? 내가 누굴 밀어내는데? 우리 가족들. 당신 우리 가족들 싫어하잖아, 아니야? 내가 당신 식구들이랑 관계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됐어? 당신 식구들이 먼저 날 밀어내고 싫어했잖아. 그런다고 넌 아무 노력도 안 하냐? 내가 무슨 노력을 안 해? 서준이 낳기 전에도 낳고도 먼저 다가가는 건 난데. 그러다 지금은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도 서준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모태신앙이 아닌 내가 낳았다는 이유로. 그러게 그때 거짓말 좀 성의 있게 잘하지 그랬어. 그때만 잘 넘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전부 당신 탓인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피곤한 사람 붙잡고. 그날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제 탓으로 몰아가고 아들이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나쁜 절 닮아 자기를 밀어낸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우리 집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어차피 지금도 저 혼자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있는데 남편과 이혼한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돈을 벌어야 했고 그러면 육아를 대신해줘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지만 그건 친정 식구들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서준이에게 무관심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곁에 있는 것보단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가 남편과 이혼하는 걸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서준이를 제가 데려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죠.
결국 네가 우리 집안과 우리 아들에게 개망신을 주겠다고 이러는구나.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니? 저 마귀 사탄과 어울리는 것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지? 네가 엄마만 안 들었다가 이게 무슨 일이니? 아휴, 내가 너 쟤랑 결혼시킨다고 할 때도 얼굴을 못 들고 다녔는데 이제 또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고 다니니?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근데 너 이혼하면 너 원하는 대로 될 줄 아나 본데 절대 아니다. 우리도 네 약점이 뭔지 알아. 서준이, 네 아들 서준이 우리가 절대 안 뺏길 거야. 어떻게 해서든 걔는 우리가 데리고 있을 거라고 네가 후회하도록. 그렇게 해도 결국엔 제가 아이와 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설픈 협박에 넘어가 다시 후회할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이번 선택은 저뿐만 아니라 서준이의 인생도 같이 선택될 일이었으니까요. 이혼을 진행하게 됐죠. 남편과의 이혼은 문제없이 되어갔어요. 그런데 양육권이 제가 생각한 것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측에서 제 경제적인 상황과 아이를 키우는 데 쓰인 돈 이외에 시댁에 잘 보이려고 쓴 돈을 사치라고 몰아가며 하나하나 문제 삼았고, 서준이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아빠를 무서워하던 아이가 아빠에게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오도록 만든 거죠. 결국 남편과 이혼하면서 서준이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거야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할 만큼 제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아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는 게 제게 큰 충격이었고 영향을 끼쳤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아들 생각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죠. 그래도 요즘에는 다행히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법원에서 명령 내린 면접 교섭권을 잘 지켜서 그런지 바로 아들과 만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에게서 듣게 됐던 양육권 변경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죠. 나중에라도 꼭 아들 서준이를 제가 데려와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러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남편과 시모가 생각보다 아들, 손주에게 그다지 큰 애정이 보이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이유였죠. 비록 아들에게 부모의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겪게 만들었지만 자라는 동안은 마음 다치는 곳 없이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럴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에 비해서 남편과 시모는 믿음직스럽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들만 데려올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됐어요. 이혼 이후 1년 6개월 정도 흘렀을 무렵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게 된 거죠. 당신이 무슨 일로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 설마 서준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어? 그게... 지은아, 미안한데 내가 서준이를 잃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내일 서준이 못 데려다 줄 것 같은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잃어버린 거면 잃어버린 거지,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어떻게 된 일인데? 지금 어디고? 그게 내가 오늘 쉬는 날이라 서준이랑 계곡에서 놀려고 왔거든? 그래서 도착하고 막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서준이가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지금 산악구조대랑 경찰한테 신고했어. 당신한테는 걱정할 것 같아서 오늘 지나면 말하려고 하다가 내일 서준이 만나는 날이니까 오늘 말하는 게 충격이 덜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고. 아니, 당신은 계곡 같은 곳에 가서 애를 잃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다른 데는 몰라도 그런 곳에선 옆에 두고 있어야지. 지금 어디야? 나 당장 내려갈 거니까 어디냐고? 남편의 전화를 받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애초에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데 있어서 모든 게 서툰 남편이었고 귀한 손주라고 떠들어댔지만 정작 손주 보는 일에는 귀찮아하는 시모가 있는데, 그런 남편에게 양육권이 갔으니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꼭 이 일이 아니었어도 다른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했고 아들에게 아무런 탈이 없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애를 잃어버렸다고 하니
납치라도 해서 아들을 제가 데려와야 했다고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일이 생겼는데 언제까지고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남편이 아들을 찾아내기를, 아들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릴 수 없었죠. 저는 남편이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지역으로 곧장 내려갔어요. 내려가서는 직접 산을 타고 주변 마을을 돌며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남편 놈도 아들을 잃어버린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는 아는지 웬일로 자기 목숨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던 회사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아들을 찾아 나섰죠. 그래도 그때는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 했던 것 같아요. 또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붙어 아들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랬으니 평소와 달리 일 제쳐두고 아들을 찾는 남편 놈이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경찰과 함께 서로 아들을 찾는 지역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산속에서 아들을 찾던 도중 남편을 마주쳤는데 수상한 모습을 목격하게 됐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없어. 진짜 없어. 내가 오늘 하루만 해도 쉬지 않고 찾아봤거든? 근데 어딜 갔는지 모르겠네. 혹시 산신이나 신령 이런 것과 마주친 거 아닐까? 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내가 생각... 당신 지금 뭐해?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깜짝이야. 뭐야, 당신이야? 당신은 무슨 인기척도 없이 나타나. 그리고 통화는 무슨 혼잣말하고 있던 거야. 서준이가 어디 있는지 답답해서. 혼잣말은 무슨, 당신이 누구한테 묻고 답하든 말하는 걸 들었는데? 산신이니 신령이니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인데? 당신 설마 나한테 서준이 사라진 일 관련해서 숨기는 거 있어? 숨기긴 뭘 숨겼다고 그래. 하도 답답해서 비유한 거지. 이 정도 뒤졌으면 서준이가 나타나야 하잖아. 그런데 흔적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산신령이 데려간 거 아닌가, 하늘로 솟은 건 아닌가 한탄한 거지. 정말이지?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당신 혹시 서준이 관련해서 숨기는 거 있으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그리고 아무리 답답하고 속이 타더라도 누가 데려갔다, 하늘로 솟았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속 타는 건 알겠는데 어감이 좀 그렇잖아. 꼭 서준이가 어떻게 된 것만 같고. 그럼 나 저쪽에서 찾고 있을 테니까 서준이 관련해서 발견한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해. 서준이를 아직은 못 찾은 상황에서 남편과 입씨름할 수는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분명 누군가와 전화통화하는 듯한 남편이었어요. 거기다 산신이니 신령이니 비현실적인 소리라고 있으니 남편이 그때까지 제게 숨긴 일이 있지 않았나 싶어 남편이 의심되고 불안했죠. 하지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남편을 붙잡고 있을 순 없었어요. 아들을 찾는 게 우선이었고 날이 어두워지면 산속을 수색하는 것도 힘들었고 아들이 위험해질 확률도 높아졌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덮어둔 채 아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정말 산속을 헤매고 또 헤맸던 것 같아요. 일반 등산로를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건 물론이고 경찰들이 위험하다고 만류한 등반 금지 지역까지 몰래 들어갔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던 저는 랜턴 하나와 휴대폰 하나만을 가지고 야간 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경찰에게 붙들려 산 밑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대신 산 밑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산속을 수색 중인 경찰분들에게 아들이 발견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렇게 제 속이 새까맣게 타는 시간이 무려 3일이나 지났습니다. 보통 실종 이후 48시간에서 72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성인에게 해당되는 시간이었고 아동의 경우 그 시간이 3시간씩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도시에서나 3시간이지 발 한 발짝만 디뎌도 무슨 위험이 있을 줄 모르는 첩첩산중에선 해당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인 저로서는 불안한 마음이 최고조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반드시 무사할 거라는 믿음과 동시에 잘못되었으면 어쩌나 싶어 불안한 마음이 치고받듯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였어요. 수색 중이던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산 너머에 있는 경찰서에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된 저는 더 이상 확인도 하지 않고 곧장 아들이 있다는 경찰서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감사하게 어디 한 군데 다친 곳이 없이 무사한 아들을 만날 수 있었죠. 저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처럼 아들을 와락 껴안았어요. 그리고 지난 3일간 두려움에 떨었을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제 말에 오히려 자긴 괜찮다며 놀란 저를 안심시켜줬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많이 지쳤을 테고 속으로는 많이 놀랐을 아들을 빨리 집으로 데려가 쉬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제가 서준이의 엄마긴 했지만 법적 보호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된 아이를 경찰서에서 인도받고 데려가려면 남편이 와야 했어요. 그때까지 남편은 경찰서에 도착하지 않았고요. 분명 저처럼 경찰에게 서준이를 찾았다고 연락받았을 텐데 아직까지 남편이 도착하지 않은 게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잠시 더 기다리기로 했죠. 하지만 30분이 지나서도 남편은 도착하지 않았고 어떤 연락도 없었어요. 결국 기다리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질 않았습니다. 혹시 서준이를 찾느라 산속을 헤매던 남편이 아직 경찰의 연락을 받지 못했나 싶었던 저는 끈질기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다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 누가 들어도 이제 막 일어난 사람인 남편의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해가 중천을 넘은 지가 한참 전이었는데 여태까지 자고 있던 남편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잠이야 잘 수 있겠지만 아직 아들을 찾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팔자 좋게 늦잠을 자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애를 잃어버린 장본인인 사람이 말이죠. 순간 화가 솟구쳤던 저는 목소리를 높이게 됐죠. 당신 지금 잠이 와? 애 잃어버리고 서준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잠이 오냐고? 어? 지금 몇 시인데? 뭐야?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된 거야? 어제 방송... 아니 서준이 걱정돼서 괴로운 마음에 술 좀 먹었더니 세상 모르게 늦잠을 잤네. 미안. 근데 무슨 일이야? 서준이 찾았어? 아님 흔적이라도 발견됐어? 그래, 서준이 찾았어. 당신이 술 먹고 퍼질러 자는 동안 서준이 찾았다고. 그러니까 얼른 경찰서로 와. 당신이 와야 서준이 데려갈 수 있대. 지금 당신이 안 와서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까 당장 여기로 와. 진짜? 서준이 찾았어? 우와, 됐어. 알겠어. 내가 지금 당장 차 끌고 거기로 갈게. 그래도 이제 남편이 경찰서로 오면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할 말은 많았지만 서준이가 다친 곳 없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주의를 주는 걸로 끝내려고 했죠. 물론 맘 같아서는 남편에게 서준이를 제가 데려가겠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영 믿음직스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서준이를 데려가서 키우는 게 제가 원한다고 때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으니 남편에게 주의를 주는 걸로 끝내려고 한 거죠. 대신 이번 일을 계기로 아들과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면접 교섭권에 대한 횟수를 늘리거나 자유롭게 연락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애아빠 이야기가 나오자 서준이가 제게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서준이 입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엄마,
아빠 지금 와요? 그럼 삼촌들이랑 이모들도 올 거고 나 또 연기해야 하는데 오늘은 힘들어서 하기 싫은데. 서준아, 그게 무슨 말이야? 또 연기를 해야 한다니. 무슨 연기를 한다는 거야? 아, 맞다. 이거 아빠가 엄마 만나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 비밀이라고 했는데. 아빠가? 그럼 서준이는 아빠가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말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지? 그게 방금 말한 연기해야 한다는 말과 관련이 있고. 아들 입에서 짐작조차 가지 않는 말이 나왔습니다. 삼촌들과 이모들이라는 알 수 없는 존재들을 입에 담더니 연기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남편이 제게 말하지 말란 비밀이라고 했죠. 저는 직감적으로 그 비밀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준이를 잃어버린 일과도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서준이에게 조금 전 이야기에 대해 다시금 묻게 됐어요. 서준이, 그러면 아빠가 말한 그 비밀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엄마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엄마. 저 아빠의 비밀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럼 엄마한테 말해줘야 해. 서준이와 관련된 일이면 아빠 비밀이라고 해도 엄마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야. 엄마도 서준이를 보호해주는 사람 중 한 명이니까.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아빠가 이거 말하지 말라고. 서준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한테 연기하라고 했어요. 휴대폰이랑 카메라에다가. 무슨 연기를? 그리고 네가 연기를 왜 해? 아빠가 나한테 한복 입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아기 목소리 내는 동영상 보여준 게 있는데 그거랑 똑같이 연기하면서 우리 동영상 보러 온 삼촌 이모들 질문에 대답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연기해야 아빠랑 나랑 안 헤어지고 살 수 있다고 했고요. 한복 입은 아줌마 아저씨? 우리 동영상? 그게 도대체... 혹시... 아들이 지칭한 한복을 입고 아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왠지 무당을 가리키는 듯 느껴졌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한복 입은 사람을 보는 게 쉽진 않잖아요. 거기다 어른이 아기 목소리를 낸다고 하니 떠오르는 생각이 무당이었죠. 저는 유튜브를 켜곤 무당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말한 사람들이 무당이 맞는지 확인해봤죠. 서준아, 아빠가 너 보고 따라하라고 한 아줌마 아저씨가 이런 사람들이야? 네, 맞아요. 옷이 다르긴 한데 저렇게 화장하고 한복 입었어요. 이제 곧 아기 목소리도 낼 텐데. 그래? 그럼 서준이가 연기했다는 것도 이 아줌마처럼 연기하는 거고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한 거니? 네가 이렇게 방송에 나왔어? 네. 원래는 아빠가 아빠를 찍으면서 삼촌 이모들이랑 소통하는데 그러다 잠깐 나한테 카메라 돌려서 연기하라고 한 다음에 아빠가 대답하라는 질문에만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서준이가 이 아줌마처럼 유튜브에 나왔다는 말이지? 혹시 네가 나온 동영상 채널도 알아? 당연히 알죠. 잠깐만요. 이거예요. 이거. 요즘 세상에 유튜브를 하는 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이겠습니다만 서준이가 따라 연기한다는 대상이 잘못됐어요. 아직 어린아이에게 무당을 따라하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이 알려준 채널에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연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작 6살인 서준이가 무당들처럼 사람들 점을 봐주고 있었어요. 그걸 남편이 유도하고 지시하는 듯 보였고요. 거기다 남편은 서준이가 마치 신내림을 받은 아이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또 점을 봐주는 대신 점값을 받고 있었고요. 아들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아들을 잃어버린 이유도 유튜브 촬영 때문이었고 잃어버리고 난 뒤에도 유튜브 촬영을 하며 동영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바로 아들을 찾은 그날 새벽까지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남편의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으로 해서 날짜별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우선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일은 어떻게 된 일이냐면 산으로 가 몸을 정화하고 깨끗한 기운을 받아야 한다며 아들을 산속으로 데리고 간 거였습니다. 그것도 환장할 일이었는데 옆에 어린 아들을 두고 자기는 라이브 방송에 들어온 구독자들과 대화하고 떠든다며 정신을 놓고 있다가 아들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아들을 잃어버려 절박한 척, 힘든 척, 너무 괴로운 척을 하면서 계속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있었습니다. 애아빠가 힘들다고 하니 구독자들이 위로해주면서 힘내라고 후원금을 주더라고요. 남편은 그 돈을 버는 게 좋았는지 아니면 위로를 받고 싶은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을 잃어버린 걸 방송으로 이용했던 거고요. 진짜 이 인간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어요. 도대체 유튜브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애한테 거짓말까지 하게 만들면서 애 얼굴을 세상 사람 전부가 알아볼 수 있게 노출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솔직히 남편 경제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무당이나 무속신앙이라면 치를 떠는 시댁도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혹시 아들은 이 이유를 알고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유를 아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어린 아들을 이용하면서까지 거짓 방송을 하고 아이를 잃어버린 가운데에서도 방송에 집착하고 있던 이유를 말이죠. 바로 도박 때문이었어요. 아들은 자세한 상황을 알진 못했지만 어린인 제가 듣기에도 도박밖에 떠오르지 않았죠. 서준아, 아빠 유튜브 촬영 매일 하니? 너 매일 삼촌 이모들 전 봐주고 그랬어? 아빠가 왜 이러는지 알아? 점은 매일 보진 않았어요. 동영상 촬영은 매일 하긴 했는데 그리고 아빠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제 회사 출근 안 하고 유튜브로 돈 벌고 있거든요. 회사 출근을 안 해? 왜? 아빠가 이걸로 돈 많이 번다고 해?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아빠 회사 안 나가는 건 뭐 때문인지 말했어요. 게임하다가 돈을 잃었는데 회사에서 아빠가 회사 돈 잠깐 빌려간 걸 알아서 그것 때문에 아빠가 회사랑 싸웠대요. 그러다 아빠가 괘씸해서 회사를 나온 거래요. 아빠가 이제까지 회사한테 도와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줬다고 아빠가 그만둔 거라고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이 말한 그 게임에 회사 돈까지 끌어다 쓴 것 같은데 아무리 게임에 돈을 쏟는다고 해도 회사 돈을 끌어다 쓸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 게임이 도박밖에 없다고 저 혼자 결론을 내렸고 혹시나 싶어 확인하기 위해 다시 남편이 운영한다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봤죠. 그리고 맨 처음 영상을 봤는데 최근 영상과 인기 영상에 올라와 있던 주제와 다른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40대 퇴사자가 술 한잔하며 넋두리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영상을 2번 더 찍었는데 4번째 동영상부터 주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3번째 영상을 보니 왜 갑자기 채널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었죠. 촬영 중에 아주 우연히 아들이 방송에 나왔는데 그때 흘리듯이 말한 내용이 며칠 뒤에 실제로 벌어지게 됐던 거였어요. TV에 나오는 사람을 가리키며 한 말이었는데 그게 마치 예언이 된 것처럼 된 거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남편은 놓치지 않았고 거짓 방송을 하기로 결심한 듯 보였죠. 그때부터 아들이 점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미래를 점지하는 것처럼 방송한 겁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반, 재미 반으로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 남편의 유튜브 방송을 봤던 것 같았지만 꾸준히 유입되는 구독자들 중 몇몇은 진짜 저희 아들이 신기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제 아들에게 점을 봤던 거죠. 그렇게 아들을 이용한 거짓 방송이 돈벌이가 된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점점 더 자극적인 촬영을 했고 서준이를 잃어버린 날 역시 그러한 자극적인 촬영 중 하나였던 거였어요.
도시 생활하며 떨어진 실력을 산속에서 정화시키고 좋은 기운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정말 놀랄 노짜였어요. 옆에서 그 내용을 듣고 있던 경찰관 분들도 놀라서 혀를 찢찢할 정도였으니까요. 기가 찼던 저는 흥분한 채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남편놈이 경찰서로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잔뜩 흥분한 저에게 경찰관 한 분께서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아들에게 한 행동이 아무리 봐도 아동학대인 것 같다며 말이죠. 제가 흥분해서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남편에게서 데려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됐죠.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남편을 기다렸고 서울로 올라가 남편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일로 많이 놀랐을 서준이 앞에서 아빠가 자기를 이용했다는 걸 말하고 저희 둘이 싸우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 집에 도착해 서준이를 눕히고 나서야 남편을 붙잡고 그날 알았던 문제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내내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괴롭히던 시모도 같이 있었습니다. 시모에게도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당신도 고생 많았어. 서준이 많이 놀란 것 같아서 며칠 동안은 유치원 안 보내고 집에서 데리고 있으려고 하니까 당신도 서준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와. 지금은 서준이 곁에 당신이 있어주면 좋을 테니까. 근데 꼭 먼저 연락하고 와. 대뜸 집 앞에 다 와서 전화하지 말고. 왜? 내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보지? 나한테 촬영하는 거 들키면 안 되니까? 뭐? 촬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아무리 서준이 엄마라고 하지만 나랑은 관계 정리한 사람인데 내 집을 당신 마음대로 드나들면 되겠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고 난 프라이버시도 없어? 프라이버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린 아들 앞에다 세워 당신 돈벌이에 이용하는 게 프라이버시야? 당신 정말 서준이 생각은 조금이라도 하는 거야? 뭐가 옳고 그런지 어떤 게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건지 아직 모르는 애한테 이러고 싶어? 벌써부터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개인 신상 노출되면 애한테 좋겠냐고. 나 당신 신고할 거야. 아동학대죄로 신고할 거라고. 뭐? 당신 지금 뭘 보고 날 아동학대죄로 신고한다는 거야? 서준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래? 그건 내가 잠깐 한눈 팔아서 그런 거라고 말했잖아. 이 정도까지 말했으면 그만 사실대로 말하지. 내가 다 알게 됐다는 걸 당신도 눈치채지 않았어? 왜? 당신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그래? 당신이 생각해도 당신이 얼마나 미친 짓 했는지 알 것 같아서 그러지? 서준이한테 한 짓도 한 짓인데 당신 어머니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짓을 했으니까. 아니야? 예,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그리고 볼일 다 봤으면 조용히 돌아갈 것이지 어디서 악을 쓰면서 있어? 뭐? 아동학대? 누군 자식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렸니? 그 산속에서 너만 고생했어? 이게 이혼당하고 아무리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막 나가? 예, 문현아, 너 아까 한 말 취소해라. 서준이 쟤 자주 만나다 이상하게 물들겠다. 우리 앞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린애한테 무슨 생각을 주입시키겠어? 어머님, 뭘 알고 끼어드시죠? 나중에 얼마나 얼굴 화끈거리려고. 잘 알지도 못하면 끼어들지 마세요. 대개 아드님이 손주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저 인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냐고요? 아유, 네 얘기 들을 것도 없어. 나가라고! 네,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고 직접 보세요. 아드님이 손주에게 한 짓을. 원래 제 계획은 남편 스스로 자기가 한 짓을 불도록 하는 거였지만 중간에 끼어든 시모 때문에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죠. 어떻게든 남편이 한 짓을 증명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저를 쫓아내려는 시모에게 남편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이를 눈치챈 남편이 제 휴대폰을 가로채려고 했고 전 그런 남편을 막아세우게 됐죠. 그 사이 시몬은 제 휴대폰을 건네받고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러고는 마치 못 볼 거라도 봤다는 것처럼 아들과 손주가 나오던 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예문연아,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왜 저런 동영상에 너랑 서준이가 나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는 우리 집안에서 네가 왜 저런 영상을 찍고 있냐고?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어머니, 그러니까 그게요. 저 동영상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무당을 믿고 점을 믿겠어요. 서준이도 당연하고요. 저기 있는 동영상 전부 돈 벌려고 찍은 거예요. 돈 때문에 찍은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저런 영상까지 찍으면서 돈이 왜 필요해? 그리고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 믿는 네가 저런 걸 찍으면 어쩌자는 거야? 서준이 저 어린 것을 벌써부터 사탄 마귀에 홀리게 만들면 어떡하고?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네가 저런 영상을 찍어? 그게 그러니까 어머님도 모르셨구나. 저 사람 회사에서 잘린 거. 저 사람 회사에서 잘렸어요. 제가 듣기론 도박으로 회사 돈까지 몰래 끌어쓰다 걸려서 잘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던 참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우연히 서준이가 TV에 나오는 사람의 앞날을 맞춘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서준이가 신기 있고 자연스럽게 신내림 받았다고 거짓말해서 돈 벌고 다닌 거예요. 서준이 산속에서 잃어버린 것도 그 촬영과 관련 있고요.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보여드린 저 사람 유튜브 채널 보세요. 거기에 시간 순서대로 잘 나와 있으니. 뭐? 문현이, 너 지금 제가 하는 말 다 사실이야? 너 정말 도박하다가 회사 잘려서 돈 벌려고 이러는 거야? 네 새끼 이용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무슨 도박을 해요. 야, 넌 어디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도박 이야기를 꺼내? 내가 무슨 도박은 도박이야. 그거야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겠고 당신 출금 내역 확인해봐도 알겠지. 그런데 이쯤이면 이제 거짓말로 덮을 수 없다는 걸 알지 않아? 계속 거짓말하면 당신만 불리할 뿐이야. 도박 아니라고. 코인 투자했던 거야. 그래, 코인 투자했다가 돈 쫄딱 망했어. 그래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거고. 근데 도박은 절대 아니라고. 어머니, 저 사정이 어려워서 이것만 해결하려고 아주 잠깐 이런 촬영한 거예요. 진짜 무당 이런 거 믿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가? 그리고 사정이 어려우면 우리한테 말했어야지. 어떻게 네가 사탄 마귀를 우상 숭배하고? 아휴. 시몬은 신실한 기독교 집안의 아들이 무당 관련된 영상을 찍고 돈을 벌었다는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 달랜다고 진땀을 빼고 있었고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남편이 아들에게 한 짓인데 말이죠. 그 물 건너 넘어온 사막 종교 이야기는 그만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우리 어린 서준이를 이용해서 원치도 않는 촬영을 했다는 거야. 그것도 당신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말이지. 이거 엄연히 아동학대야. 난 이걸로 신고할 거고 당신한테서 우리 서준이 데리고 오겠어. 뭐? 이게 왜 아동학대야?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건 잘못이 있겠지만 내 아들을 데리고 촬영 좀 한 게 왜 아동학대인 거냐고. 학대인 줄 몰랐어? 그런데 모른다고 이미 저지른 죄가 무죄가 되나?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지. 어떻게 아동학대가 되는지는 경찰서 가서 직접 형사님께 들어봐. 근데 나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당신 처벌받게 만들고 싶진 않아. 당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서준이가 또 한 번 부모의 다툼을 봐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최대한 서준이 정서에 문제가 없게 해결하고 싶어. 양육권 포기해. 그럼 아동학대로는 신고하지 않을게. 어차피 당신 서준이에게 큰 애정 없잖아.
서준이 데려간 것도 나보고 더 힘들어 보라고. 또 당신 엄마가 시켜서 데려간 거 아니야? 당신 엄마도 내가 미워서 그런 거고.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동안 그렇게 서준이에게 관심이 없을 수가 없었지. 지금도 서준이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돈벌이로 사용하진 않았을 거고. 당신 서준이 사라진 기간에도 라이브 채팅 열고 방송했지? 왜 나랑 산속에서 마주쳤을 때도 난 당신이 다른 사람과 통화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방송하고 있었던 거잖아. 당신이 올린 영상에도 다 찍혀 있던데. 뭐 거기다 오늘 술 먹고 늦잠 자서 서준이 찾았다는 연락 못 받은 것도 늦게까지 영상 찍어서 그런 거고. 맞지? 당신 어떻게 서준이 찾았다고 빨리 경찰서로 오라는데 연락받고도 동영상 업로드를 하고 있더라? 내가 그거 보고 대단하다 싶었어.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우리 아들 서준이 더 이상은 못 맡긴다고 생각했고. 그러니 난 서준이 포기 못해. 당신이 조용히 포기하고 서준이 내가 키울 수 있게 해줘. 안 된다, 문현아. 저런 것한테 우리 집안 핏줄이 가면 안 돼. 어차피 애가 지내는 곳은 애가 판단하는 거야. 천연이 뭐라고 협박하든 넌 겁먹을 필요 없어.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우리가 서준이 너한테 빼앗기나 한번 보자고. 절대 너한테는 안 뺏겨. 절대.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서준이를 돌려줄 생각이 있는 눈치였는데 이번에도 심호가 문제였습니다. 제게는 절대 빼앗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한 짓을 듣고도 악을 쓰는 심호에게 놀랐고 손주를 물건 다루듯이 빼앗고 안 뺏긴다는 생각에도 놀랐어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와는 상관없었습니다. 서준이가 힘들지 않게 데려오려는 계획은 틀어졌어도 여전히 제가 아이를 데려올 확률은 높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심호에게 말했던 것처럼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됐습니다. 뭐 증거야 차고 넘쳤어요. 서준이 증언도 있었고 이를 뒷받침해줄 남편의 유튜브 영상도 있었으니까요. 경찰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놀라웠던 게 물론 제가 남편의 영상을 모두 확보했지만 뻔히 자기에게 불리한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두는 것보다 삭제하는 게 좋을 거란 말이죠. 영상 속에는 아들을 찾는 척하면서 구독자들과 대화하고 혼자서 술 먹으며 아들을 애타게 찾지 않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수익 때문인지 영상을 안 내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끝까지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또 제가 아들 서준이를 데리고 올 수 있겠구나 확신했죠. 이후 남편은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됐고 다시 한번 양육권 변경 청구를 통해 제가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혼할 때와 다르게 빚이 쌓인 남편의 경제적인 상황과 아이를 이용해 강제로 돈벌이를 한 아동학대가 인정되어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그토록 바라던 아들 서준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상을 말이죠.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전남편에게 욕을 하고자 그놈 쌍판 좀 보고자 전남편이 전에 올린 영상을 찾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들과 관련된 영상의 경우 모두 내려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상이고 동의가 없이 촬영된 영상이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부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니 제 아들 서준이와 저를 위해 전남편을 욕해 주시겠다고 영상을 찾지 마시고 속으로 또는 댓글로만 욕해 주세요. 그 마음만 응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아들과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시고 가족분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